자, 오늘처럼 여기 비주얼 영역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헤더 영역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에 비주얼인데, 비주얼은 본문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슬라이스를 할 텐데, 이미지 슬라이스를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되겠네? 해도 되지만 딱히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거 비주얼에 대한 슬라이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표현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요거는 우선은 스와이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페이지네이션이 다 펼쳐져 있다가, 여기에는 페이지네이션이 플렉션으로 되어 있죠. 요게 스와이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스와이퍼에 있기 때문에 요 스와이퍼를 보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와이퍼에서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커스터마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 두 개의 비주얼이 다르기 때문에 캡처를 뜬 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는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텍스트만 얹혀 놓은 다음에 슬라이드 될 때마다 각각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 쪽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는 스와이퍼 우선 사이트를 들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퍼 들어가서 이 데모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에 대한 커스텀 페이지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막 붙이고 그랬죠. 그래서 코어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다 복사 붙이게 해야겠다. 연결하고, 기본적인 틀 자체는 얘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실행되는 걸 보면 요거 부모 클래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이 구조는 CS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는 지켜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다중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구조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구조인 거고, 물론 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재작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 제공하는 클래스 규칙을 존중하고 얘를 추가 클래스로 해서 디자인을 바꿀게요. 얘로 바꾸게 되면 이 사이트에 있는 다른 페이지나 현재 페이지에 있는 다른 슬라이드가 존재할 경우, 여기도 슬라이드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클래스 하나로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로 해서 따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클래스도 CSS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CSS도 따로 넣겠습니다. 원래 이 CSS는 벤더로 해서 여기 따로 사스로 해서도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사스로 해서 넣어 볼까요? 게스타티드 보면 이곳에 사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변수 정의한 사스랑 여기 변수 정의한 사스랑 그리고 일반 사스 있죠? 그래서 얘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마 컬러라는 요거를 하나 그냥 만들어 버리죠. 바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인데 벤더라는 폴더에다가 요 사스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요 파일 요거 하나 저장해주고, 그리고 스와이퍼 사스 요것도 가져가겠습니다. 코어가 또 필요하네요. 이것도 가져가서 해주고요. 임포트 코어에 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에 코어.sass 여기 있네요.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상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긁어다가 쓰겠습니다. 코어기 때문에 임포트 여기다 안 시키고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어차피 이거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스와이퍼를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서 벤더를 스와이퍼 변수랑 스와이퍼랑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구조 맞춰주고 스크립트 해보면 알겠죠. 그럼 요 CSS도 필요 없죠. 알아서 style.css에서 컴파일 되니까. 자, 여기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의 비주얼 섹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주얼 섹션이고요. 비주얼 섹션 안에 슬라이드가 들어가겠죠. 이 구조 그대로 가져가서 슬라이드 개수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몇 개만 놓겠습니다. 우선 한 개 만들고 나머지 복제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게 비주얼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섹션에 스와이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와이퍼 와퍼에다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페이지네이션 커스텀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텍스트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뭐 이미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이미지가 큰 이미지에서 작은 이미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큰 이미지에서 작은 이미지 바뀌려고 하면 픽처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MDN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픽처라는 게 있습니다. 예, 픽처로 하면 반응형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은 이미지로 제어하면 뭐 백그라운드 해도 되긴 하지만 이미지로 제어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응형 할 때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미지 특성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용, 웹에서 보여줄 이미지 넣어놓고 이 소스에서 src 셋 해가지고 이미지 넣어주고 미디어 쿼리를 바로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특정 반응일 때만 넣게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를 여기다 계속 삽입하면 되죠. 이게 모바일용 전용 이미지, 여기는 일반 이미지에서 HTML 자체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픽처라는 게 있고 이 호환성은 다 높죠?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HTML5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통해서 다른 이미지를 써도 되고 또는 상황을 미디어 쿼리로 상황을 맞출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미디어 쿼리 썼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색상으로만 둘게요. 이미지 넣는 거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이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이 반응 이미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라이스를 한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게 돼서 이 색상으로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색상이 비쳤잖아요. 이렇게 이 색상에서 화이트에서 오파시티가 좀 들어갔거나 이쪽에서도 그린에서 화이트의 오파시티가 들어갔거나 했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된 게 아니라 흰색이 비친 거예요. 색상이 바뀌게 되면 얘가 내용물이 바뀔 때마다 그 색상을 또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운영 관리할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분들 이런 것들은 화이트에서 오파시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색상 이 두 가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 좀 넣어서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크립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스와이퍼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하나 넣을게요. 여기서 우리가 데모 사이트에서 보면 스와이퍼 실행되는 코드가 바로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와이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get started 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잠깐만 첫 페이지 가볼게요. get started 해서 이렇게 하고 CS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된다. 옵션이 없으면 얘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다 가이드가 되어 있고 이 가이드들은 이 API 문서 보거나 데모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어떠한 단어를 넣거나 어떠한 옵션을 넣게 되면 어떻게 실행이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있으면 된다. 우선은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요것도 제가 함수로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이죠. 비주얼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게 할 거고요. 요거를 슬라이드 실행을 이쪽에다가 시키겠습니다. 좀 지난주와 코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보완을 좀 하냐고 좀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해서 웹이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됐죠. 이제
움직이죠? 숫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도 없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웹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좀 채워서 넣어 볼게요. 요 색상 넣고 높이는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포토샵에서 크기를 잴 때 대충 눈대중으로 마켓 툴로 해서 이렇게 대충 재다 보면 딱 안 맞아요. 확대를 하다 보면 몇 픽셀 어긋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마켓 툴 클릭, 일부분 사각형 만들어주고 들어와서 마켓 툴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켓 툴 하면 사각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 사각형 있고, 그쵸? 여기도 사각형 있고. 그래서 요 두 개 사각형이 있으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값이 나와요. 그래서 높이가 5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꾹 늘려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픽셀로 높이를 잡아주고 반응형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500픽셀이다. 비주얼의 높이가 500픽셀이다. 클래스 비주얼이 500픽셀인 거죠, 높이가. 비주얼 여자의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슬라이드 컴포넌트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게요. 슬라이드 언더바 슬라이드.source 넣어주고, 그냥 비주얼이죠. 비주얼의 높이가 500픽셀이었습니다.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밑에 드래그도 되죠. 잘 모르겠다면 배경색 넣어보면 알겠죠. 예, 배경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 되면 이렇게 커졌죠. 이게 500픽셀일 정도인 거예요. 제 현재 해상도가 작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상도 작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롤링이 돼야죠. 더 이상 3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을 계속 주겠습니다. 주기 전에 이 색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변수를 좀 빼줄게요. 이 색상을 변수를 좀 빼주겠습니다.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살색이라고 해야 살색?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옐로우라고 할까요? 옐로우는 아닌데? 색상 정의를 오렌지, 라이트 오렌지라고 할까요? 라이트 오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뺀 김에 얘도 뺄게요. 얘는 그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린이라는 색상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오렌지라는 메뉴를 슬라이드에서 변수로 가져올 수가 있죠. 라이트 오렌지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반복시킨다고 했죠. 슬라이드가 계속 반복시키게 하겠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부분 가서 이 옵션을 주면 되겠죠. 옵션을 주는데 이제 반복하는 옵션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API 문서를 참고로 해야 되겠죠. 스와이프 API 문서를. 자, API 보면 여기서 리핏 찾아볼까요? 리핏? 루프 정도였거든요. 루프가 있죠. 루프가 기본적으로는 펄스예요. 그래서 루프를 true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루프를 true라고 해주게 되면 계속 돌아가죠. 숫자가 계속 보이죠? 3, 2, 1, 3, 2, 1 계속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텀을 보면 여기 인덱스로 해서 우리가 가져왔었잖아요. 여기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를 메뉴명으로 해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열을 통해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메뉴 인덱스가 특정 메뉴명, 메뉴 네이밍에 몇 번째 값인지를 순차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배열에 따라서. 그럼 인덱스에 메뉴명을 써있죠. 메뉴 네임이라고 했습니다. 메뉴명. 근데 인디케이터죠. 스페이징에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름이 들어갔죠.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매기변수로 뺄 거다. 그리고 그 중에 얘가 몇 번째인지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변수 정의를 하고
요걸 복제해야 되겠네요. 우선 복제하겠습니다. 여기 복제하고 이 부분이죠. 네, 여기서 정의하면 되겠죠. 렛이라고 하겠습니다. 렛. 바로 되는가 보네. 렛. 그래서 네, 메뉴 네임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넣기서 메뉴명을 그때그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배열을 통해서 가져오겠죠. 몇 번째인지 계속. 그럼 여기 배열을 하나씩 써볼까요? API 문서만 잘 읽어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API 문서를 영어라고 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계속 시도를 해보고 구글링도 많이 해보면 이게 두드리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벤트 하고 리뷰 이벤트 대신 요거 나중에 개발자분들이 뭐 알아서 밀어넣어 주겠죠. 내용들은 설치했대 피렐리 무상 교환 삼성화재 이벤트 그리고 자동 세차 1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배열로 쭉 하고요. 요 개수 맞춰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춰주고 그러면 HTML에 가서도 네 다요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다요 6개 한번 볼까요? 아직 페이지네이션이 보이지 않는데 페이지네이션 렌더링이 되지 않았네요.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페이지네이션을 현재 여기 렌더 분리시로만 써있지 페이지네이션을 쓴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네이션 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옵션을 잘못 뺐네요. 그러면 요곳에다가 페이지네이션 옵션이 있고 그 안에서 지정을 했어야 됐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가둬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미리 보기. 자, 여기 써있죠. 여기 글씨 써있죠. 다 리뷰 이벤트, 새 이벤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CSS를 우리가 제어를 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디자인 봤을 때 스와이퍼가 페이지네이션이 클래스명이 길잖아요. 요거는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래스명을 여기에서 엘리먼트에서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너무 길다. 그럼 내 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페이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주얼 페이징을 저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페이징으로 저장하고요. 클릭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버튼으로 하면 되겠죠? 버튼 요소로 해서 수정하게 되면 왔을 때 여기 전부 다 버튼으로 나왔죠. 그럼 클릭이 가능하다. 비주얼 페이징으로 나와 있죠. 비주얼 페이징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사스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주얼 페이징 하나 만들고 페이징 했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전체 가운데 정렬이죠. 비주얼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상태가 가운데 정렬이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포지션 렐러티브, 얘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겠죠. 그럼 포지션 렐러티브는 전체를 감싸 있는 비주얼이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비주얼 클래스가 포지션 렐러티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징에 우리가 믹스인을 만들었죠. include position 레프트 50% 버텀 우선 0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자, 클릭드가 안 먹힌 것 같은데 Z인덱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Z인덱스는 1000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넣어봐야겠죠. 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지금 크기가 다 같아 보여요.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크기에. 아니군요. 여백이네요. 좌우 여백으로 가는 것 같네요. 크기가 계속 달라지죠.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좌우 여백으로 커진다고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글씨만큼 커야 된다. 그럼 좌우 여백. 그래서 30픽셀 좌우 여백 주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징 안에 있는 버튼은 패딩이 좌우로 30픽셀이 들어가게 되고요. 배경 흰색이죠.
백그라운드 화이트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주겠습니다. 높이 30픽셀, 보더 레디우스 6픽셀 주시면 됩니다. 분명 오차 범위는 존재하지만 혼자 연습하실 때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 값 구하는 법. 자, 이렇게 레디우스 다 구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뛰쳐나간 건 아마 가로 크기가 존재해서일 거예요. 가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여백이 아마 현재는 안 보이네요. 근데 요 텍스트가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 화이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박스 섀도우까지 있네요. 박스 섀도우도 임시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 섀도우 약간 살짝 퍼졌고요. 좀 더 퍼진 다음에 RGBA 하면 되는데, RGBA에서 블랙에 0.3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너무 진하죠? 0.1 넣어볼까요? 좀 더 나은데 너무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안으로 빼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활성화된 것만 흰색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거는 흰색이 없다. 활성화된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클래스명을 보게 되면 페이지네이션 블릿,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블릿 액티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릿은 전부 다 블릿 붙어 있죠. 근데 얘 혼자 뜬금없이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블릿 액티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게 아리아 커런트의 true라고 돼 있죠. 클래스명 너무 길다. 그러면 아리아 커런트 true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아리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아리아 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곳에서 아리아 커런트 맞나? CURR 맞네요. 커런트가 된 거는 배경색과 레디우스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자, 없죠? 그렇지 않은 것은 배경이 없어야죠. 배경색은 트랜스페어런트 투명 넣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미없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재밌게 하려면 색이 점점 나오게 하기 때문에 트랜지션 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 백그라운드 0.3초 동안 애니메이션 될 수 있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클릭할 때마다 직사각형에서 갑자기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변할 때 모서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액티브 됐을 때 레디우스가 있어서 그래요. 액티브 전에 보더 레디우스가 있으면 처음부터 레디우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현상이.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경색이 있었는데 요건 RGBA로 들어간다고 했죠. 전체 배경이라는 것은 비주얼 페이징 부분입니다. 비주얼 페이징 부분인 바로 이 부분. 여기다 배경색을 넣고 RGBA 넣고 화이트, 이 변수 정의한 적 있죠? 화이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파 값은 0.2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좀 더 하얗게 넣어주고, 너무 옅다 5 해볼까요? 자, 이 정도.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얼추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색상도 좀 달라요. 얘는 약간 흐리고 얘는 좀 진해요. 그러면 흐릴 때는 뭐냐? OAOC가 우리가 변수 정의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OA 없네요. 비슷한 색으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겠습니다. OA라고 만들겠습니다. OA. 아무래도 색상을 추출하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OA라는 변수를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페이징의 텍스트 컬러다. 활성화되지 않은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컬러는 그레이 OA다 해주고요. 그리고 활성화 됐을 때는 뭐냐? 활성화 됐을 때 컬러는 블랙이네요. 컬러 블랙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좀 흐렸다가 진해지는 요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페이지네이션 전체 덮고 있는 거 목소리가 너무 뾰족하게 돼 있죠? 요 부분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에서는 보더 레디우스를 캡처된 것은 딸 수 없기 때문에 이 왼변으로부터 끝변 여기까지 해서 색이 변하는 안티 알리어싱이 끝나는 부분,
요 부분까지가 레디우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픽셀. 자, 페이징 전체 보더 레디우스가 8픽셀이 들어간다. 전체 레디우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붙어 있죠. 활성화된 것과 페이징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디자인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4픽셀이죠. 전체적으로 4픽셀 패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4픽셀 주겠습니다. 자, 이거 줬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밑으로 떨어졌다. 플렉스에서 한번 옆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게 되면 전부 다 행배치가 다 되겠죠? 근데 가로 크기를 강제로 뭐 줬나봐요. 가로 크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로 크기가 있는지. 가로 크기를 준 적이 없거든요. 워드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네요. 워드 브레이크가 스와이퍼 쪽에 클래스 준 것 중에 워드 브레이크 없는 워드 브레이크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워드 브레이크 안 되고요. 화이트 스페이스 한번 넣어 볼게요. 떨어지지 않게 무조건. 화이트 스페이스가 하니까 되네요. 화이트 스페이스에 노랩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버튼에다가 화이트 스페이스에다가 노랩을 넣어서 다 한 열로 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됐죠? 좀 개발자도 끄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밑으로 너무 붙어 있어요. 근데 디자인 쪽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 아까 버텀 0 줬거든요. 포지션 버텀 10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텀을 10픽셀 주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것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를 드래그해도 위치가 다 나타나고요. 클릭을 해도 원하는 대로 다 나타나죠. 이렇게 스와이퍼를 커스텀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너무 붙어 있어요. 헤더랑 페이징 디자인이랑. 그래서 요 높이가 주지 않은 것 같아요. 헤더 쪽에다가 높이를 따로 헤더의 높이를 주지 않았네요. 밑으로 헤더를 여백을 좀 주겠습니다. 높이를 주진 않고 헤더 밑으로 15픽셀 주겠습니다. 자, 헤더 사스로 가서 헤더는 밑으로 15픽셀이다. 그러면 떨어져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도 됐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반응형을 하겠습니다.